위대한 오보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7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포전길을 곳곳 또 고르신 오보이 수령님의 혼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무려 90차례나 우리 농업연구원을 찾아주셨습니다. 1947년 6월 7일 당시 평양 농사시험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과 해방 후 첫 번외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저국을 해방하고 농민들이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게 하려고 늘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늘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과 함께 번외기를 하게 되니 정말 감회가 깊어진다고 뜨겁게 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령님께서는 정말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레 머리를 꺼주시면서 논도 더 많이 풀고 또 선진 농업과학 기술을 널리 보급하며 우량 품종을 육종하고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해서 이렇게 우리 농업연구원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아주시고 직접 이름을 달아주신 벼품종만 해도 수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바로 이 품종이 벼품종 삼지연 1호입니다. 삼지연 1호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1982년 8월에 위대한 수령께서 삼지연에서 주요 회의를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농업과학자들이 벼 새 품종을 육종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께서는 그 품종을 보아주시겠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비행기로 즉시 삼지연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품종이 올되고 수확과가 높은 품종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삼지연 1호라고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평범한 농민들과 허물 없이 마주 앉으시오 농사 문제도 의논해 주시고 농사 방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우리 수령님께서 포전길에 남기신 하많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몸소 포전에서 병의사의 알수까지 헤어벗은 그 가슴 뜨거운 사연을 안고 있는 농장이 바로 우리 성남협동 농장입니다. 그날이 바로 1960년 9월 16일이었는데 구해 농사가 특별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잘 익은 벼이삭 한이삭을 따 드시고 알알이 헤어벗으면서 135알이면 능히 다수톤을 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총살리 정신의 생활력이 우리 성남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치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농사국종을 얼마나 하셨으면 그 많은 벼알을 하나하나 헤어보셨겠습니까?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찾았던 날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1994년 6월 19일 그날은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농장을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만하면 강의 농사가 잘 돼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 생산을 높인 데서 나서는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가슴 아파할까봐 지팽이를 차 안에 놓아주신 채 불편하신 몸으로 오래도록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는 것을 인민들은 포후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이슬의 옷자락 마를 새 없이 온 나라의 농촌길을 쉼없이 걷고 걸으시며 오곡을 잘해오고 백과를 무르익히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정을 기울이신 사회주의 대지를 풍요한 땅으로 가꾸어 가시는 경려는 총비소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는 황금벌의 역사가 끝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8돌째 즈음한 독성 발표 모임이 6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송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청년학생들의 독성 발표 모임이 북구당 혁명사적지에서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기에 우리 내용지가 초록던 그 시절이나 머리에 흰 소린 내린 오밀이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절세 위인들의 청년 중시 사상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의 결정 관철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영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독성 발표 모임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수련자들은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 지도의 멀고 험한 길을 이어가시며 북왕조국 건설의 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받들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군맹원들의 독성 발표 모임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얼마나 농사 문제가 걱정되었으면 눈누하신 몸으로 한밤을 지새우시며 수도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연백불을 찾아 오시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수령님을 안개가 흐르는 불에 모시는 것이 죄스럽기만 하여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나라의 농업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포전길을 걷고 거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뜻깊은 올해를 대농의 해로 빛내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힘있게 분출된 모임은 실황성 나의 포전 곁에는 평양길이 있다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후는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 지침이며 백과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 방방곡곡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룡도업적 단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일관하게 관철해 나가는 것을 첫자리에 놓고 끊임없는 존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어루 땅은 빨간 진흙 땅이어서 예로부터 남새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보이 스님께서 우리 농장에 20차례나 찾아오시어 남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의 구조를 바꿔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 사철 그 남새 농사를 하려면 관수책을 더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해 3보작 농사를 낼 때 대한 기초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보이 스님이 유언을 받들고 유기질비료와 여러 가지 작업 비료를 정보당 30톤씩 내고 있습니다. 여름 남새는 물론이고 올해 남새 생산 목표를 무조건 넘쳐 수행하자고 온 농장이 분발하여 떨쳐놨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뜨거운 발자취가 오려있는 강남군 마정협동농장에서도 토지 정리를 잘하여 알곡 생산을 늘릴 때 대한 유훈을 받들고 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난 기간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곤양강 제방을 정리하고 토지를 정리해서 큰 물과 홍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하면서도 축산과 양호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힘을 놓았습니다.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당면하여 장마와 폭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실속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가지 농약을 자체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꽂는 분할률도 높아지고 잎이 든든해서 병이 잘 안 걸리고 종가율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연양 농약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지금 이제 시험도 하고 지금 또 도입도 하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농약은 과일 농사에서 생명선이라고 가르쳐 주신 수령님이 교실을 높이 받들고 우리 농장에 필요한 농약을 전량 다 만들어서 칠 사업을 이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근 7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후손들의 삶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용사들이 세운 특출한 위훈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세계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개방전쟁 시기 조계 학우를 막은 영웅들이 모두 24명 배출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당세포 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중 한 사람인 공화국 영웅 신기철 동지입니다. 1952년 9월 하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기도에 따라서 854.1고지 공격전투가 진행됐습니다. 전투에 앞서 당세포 위원장이었던 신기철 동지는 전투에서 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할 것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나는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기어코 해내고야 말 것을 심장에 간직한 당원의 양심으로 맹세합니다. 결코 이것은 신기철 영웅동지만이 다진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전하의 당원들이 지녔던 신념의 분출이었습니다. 부대가 공격에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중기 하점이 나타나게 되자 공격이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기철 동지는 당과 수령이 우리 당원들에게 준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는 맞다. 당원들이여 나서라. 노동당원들이 점령 못할 요새는 없다. 노동당원들이여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외치면서 불 뿜는 적의 학우를 가슴으로 맞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당세포위원장이었던 신기철 영웅동지가 외친 그 말을 되새길수록 내가 과연 당원으로서 당세포 비서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영웅동지처럼 언제나 대의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당 척업을 끌어낼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신기철 영웅동지의 피 묻은 당원증을 보면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영웅동지들 앞에 당원 동지들 앞에 부끄럼 없이 살며 일어나갈 마음뿐입니다. 오늘부터 전반적 지역에서 다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늘 6시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평안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신의주시에서는 0시부터 16시까지 13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신의주시에서 올해 들어와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지난 6월 27일 하루 동안에 내린 비량에 비해 41%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특히 9시부터 10시까지 34.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해서 시내의 도로들이 물에 잠겨 차 운행과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줬습니다. 철산군에서는 0시부터 13시까지 14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0시부터 11시까지 5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구송시에서는 0시부터 13시까지 1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1시부터 12시까지 58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영천군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면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0시부터 12시까지 116.3mm의 강수량이 관측됐는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만도 36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이 평균 초당 10m, 최대 초당 17m로 불었습니다. 염주군에서도 센바람이 불면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0시부터 12시까지 강수량은 104.1mm이며 10시부터 11시까지 43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이 평균 초당 9m, 최대 초당 12m로 불었습니다. 독림군에서는 0시부터 12시까지 12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에 51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연군에서는 0시부터 14시까지 112.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0시부터 11시까지 4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연천의 수위는 11시 현재 평균 수위의 5배에 달하는 2.5m의 높이에 이르렀습니다. 박산군에서는 0시부터 12시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강수량은 63mm로 관측됐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이 평균 초당 7m, 최대 초당 10m로 불었습니다. 종주시에서는 0시부터 11시까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8m로 불면서 48.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독천시에서는 오늘 3시부터 17시까지 62.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동안에 25.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운율군에서는 0시부터 16시까지 26.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4시부터 7시까지의 바람 속도는 초당 11m였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7월 5일 18시부터 6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7월 5일 18시부터 7월 6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95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19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2,40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6만 1,730여 명입니다. 그 중에 99.924%에 해당한 475만 8,100여 명이 완쾌되고 0.074%에 해당한 3,5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전염병 전파 초기에 발생한 유혈자들과 6월 24일부터 7월 3일 사이 최근에 발생한 유혈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체온을 보면 최근에 발생한 유혈자들의 평균 체온은 38도씨로서 전염병 전파 초기에 발생한 유혈자들의 평균 체온 39.도씨에 비해 1.1도씨 낮았습니다. 그리고 37도부터 37.9도씨 사이의 미열을 나타내는 대상은 최근에 발생한 유혈자들 속에서 41.9%로서 전염병 전파 초기에 관찰되었던 19.2%에 비해 2.2배 정도 많았습니다. 열이 난 기간을 분석한 데 의하면 최근에 발생한 유혈자들은 평균 2일 정도 열이 나는데 이것은 전염병 전파 초기에 관찰된 2.35일보다 0.35일 정도 짧은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발생하는 유혈자들이 전염병 전파 초기에 비해 비교적 병을 경하게 경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의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유혈자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방역 형세가 안정적인 호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혈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또 유혈자들에 대한 핵산 검사에서 악성 비루스가 검출되고 있는 사실은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순간도 마음의 tan계를 늦추지 말고 비상 방역의 고삐를 더 바싹 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 나라와 지역들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용들인 BA.4와 BA.5가 확산되면서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이 우리 경내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유입 통로들을 철저히 차단 봉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과 공중, 해안 봉쇄를 맡은 단위들에서는 악성 비루스의 유입 원천으로 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 부문에서는 악성 비루스의 유입 공간들과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정상적으로 엄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급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방역 장벽에 절대로 파공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6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5,71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6만 6,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한 후 변이 비루스들이 더욱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는 하루에 20만 6,5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58%나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모든 제한 조치들이 해제된 프랑스에서 대유행병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서남부의 발루치스탄주에서 며칠간 지속된 폭우로 인해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로 수십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자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6월부터 시작된 장마비로 해서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서 더합 7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백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5일 산불이 일어나 여러 지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산불은 수도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불로 많은 면적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주변 지역에 위치한 살림집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지속되던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오늘은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평안북도를 위주로 해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를 제외한 모든 도들에서는 50mm 이하의 적은 비가 내린 반면에 평안북도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를 비롯한 비와 소낙비가 집중돼서 구성, 운산, 철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17시까지 평안북도의 강수량은 평균 100mm로서 이곳은 하루 동안의 월 평균 강수량이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도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30 내지 7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폭우주의 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북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폭우주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는 1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우이주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